오늘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견관절, 견봉화, 충돌 증후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것은 우리가 팔을 올릴 때,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상완골이 위에 있는 견봉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란 것은 이것이 회전근개인데요. 이 사이에 회전근개가 들어가서 여기는 근육이지만 여기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팔이 올라가게 하는 역할인데요. 올라갈 때 자꾸 뼈끼리 부딪히는 현상. 그러다 보면 회전근개의 염증과 점액낭염이 발생합니다. 점액낭이라는 것은 회전근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윤활 작용을 하는 얇은 물 주머니입니다. 그것이 점액낭인데 팔을 올리면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병원에 오시면 혹은 자가 진단으로서 니어 혹은 호킨 사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병원에 오시면 MRI를 찍었을 때 회전근개 주위에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견봉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이 사이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그런 것을 보고 충돌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1차적으로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서 치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치료로서 대부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보존적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혹은 충돌 증후군과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다른 어깨에 수술이 꼭 필요한 그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학과 빈도를 보겠습니다. 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어깨 질환의 44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요인입니다. 기계적으로 팔을 올릴 때 부딪히는 것에 의해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봉입니다. 견봉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 위에 있는 이런 이 뼈인데요. 이 뼈와 어깨 상완골 요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을 올릴 때 여기랑 부딪히는 것이 충돌 증후군인데, 이게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봉과 오구돌기라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인대가 있습니다. CA 리가멘트 혹은 견봉 오구 인대. 이 사이 여기도 이렇게 앞쪽으로 인대가 있는데 팔을 올릴 때 견봉에도 부딪히지만 이 인대에 의해서도 이렇게 자꾸 마찰이나 충돌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견봉 쇄골 관절염이 또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견봉과 쇄골 관절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무거운 걸 많이 들었다든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 올렸다든가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견봉 쇄골 관절염이 그런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분뼈가 자라나오면서 역시 팔을 올리는 때 그런 분뼈나 관절염에 의해서 자꾸 부딪히는 그런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요인으로서 견봉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 견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간격이 좁은 사람들은 팔을 올릴 때 자꾸 걸리니까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어깨가 아픈 원인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나타나는 나이가 보통 한 45세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전 혹은 30대 때까지는 팔을 올릴 때 전혀 충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태어날 때부터 견봉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나이 들어서 이게 통증이 더 시작되느냐? 그것의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깨는 견봉과 상완골 요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서 극상근과 삼각근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어깨 상완골두가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젊었을 때 관절이 유연할 때는 상완골과 견봉 사이의 간격이 잘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상완골의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삼각근과 극상근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자꾸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어깨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상완골두가 견봉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사이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충돌 현상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팔을 올릴 때 상완골이 견봉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대, CA라고 하면 오구쇄골 인대 여기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극상근, 회전근개 요 위쪽에 있는 저맥낭에도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맥낭이라는 것은 모든 관절에 다 존재를 하는데요. 관절을 움직일 때 윤활 작용을 하는 얇은 물주머니가 되는데요. 그 물주머니의 역할은 관절을 움직일 때 원활하게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팔을 올릴 때 충돌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저맥낭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운동 제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충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충돌 현상이 있으면서 계속 어깨가 아프면서 조금씩 아프면서 그냥 이대로 쭉 유지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경과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쓰게 되면 팔을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상완골의 바깥쪽 부분이 위에 있는 견봉에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 증후군입니다. 충돌 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으로서는 견봉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 혹은 어깨 관절 주위에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팔이 상완골이 위로 좀 올라가는 상방으로 이동한 경우, 그러면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면서 팔을 올릴 때 위에 뼈와 부딪히면서 회전근개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돌 증후군인데, 이것이 더 진행하게 되면 회전근개에 있는 저맥낭에 염증이 생깁니다. 저맥낭이라는 것은 회전근개,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윤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도 심해지고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맥낭염이 생기고 나서 그래도 계속 팔을 무리하게 쓰고 충돌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란 것은 팔을 올리는 요 힘줄인데, 이것이 회전근개인데요. 근육은 이쪽에 있고 여기 요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뼈에 붙는 것은 힘줄, 회전근개 힘줄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전근개가 수축하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역할인데, 위에 뼈에 부딪히는 이런 충돌 현상이 발생하다 보면 회전근개가 이게 자꾸 손상이 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분 파열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맥낭 쪽에 생기는 부분 파열, 관절 쪽에 생기는, 안쪽에서 생기는 부분 파열, 그리고 힘줄 그 사이, 인트라 서브스턴스 테어라 그래서 힘줄 안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 파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파열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부분 파열일 때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부분 파열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반 이상 끊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완전 파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파열했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팔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완전 파열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상완골의 대결절 여기에 딱 부착이 되어 있는데, 팔을 움직이면서 부딪히다 보면 회전근개가 여기서 탁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져서 탁 떨어진 거, 이것을 회전근개 완전 파열입니다. 완전 파열이 되면 회전근개가 역할이 팔이 올리는 역할인데, 이게 끊어졌다 그래서 바로 팔이 못 올리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처음에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원인은 주위에 있는 다른 회전근개의 역할에 의해서 팔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이 됐다. 이것을 또 어떻게 나누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열된 크기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소파열은 1cm 이하, 그러니까 이게 파열이 돼서 벌어진 정도가 1cm 이하. 중파열은 1에서 3cm. 왜냐하면 근육이란 것은 끊어지게 되면 쪼그라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해서 힘줄이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크기가, 이 간격의 크기가 1에서 3cm일 때는 중파열.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에서 5cm,
그럼 대파열이라고 큰 파열. 그러면 이때부터는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팔을 올리는 힘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을 올리라 그러면 반대손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한 120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120도부터는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에서 팔을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팔을 올리는 시작하는 거 그것을 못하게 되고 반대쪽 팔로 이렇게 올리게 도와줘서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럼 5cm보다 더 커진 파열이다. 회전근개 기능이 아예 없어지고 그것 5cm 이상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회전근개를 꼬맬 수가 없고 힘줄을 이식한다든가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혹은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어깨 뼈 혹은 어깨 관절 주위에는 어떤 동반된 상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고리 모양의 견봉입니다. 견봉이란 것은 어깨 관절 위에 있는 이 뼈인데 이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평형, 플랫형, 평평, 그 다음에 커브드, 살짝 휜 거, 커브드, 휜형. 세 번째로는 갈고리형, 훅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봉이란 이 뼈가 평평이 제일 좋은데 살짝 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렇게 많이 휘어져 이렇게 갈고리처럼 꼬부러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충돌 증후군 혹은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봉골이라고 있습니다. 견봉이란 뼈가 어깨 관절 위에 있는 이 뼈인데 태아일 때는 이 뼈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게 뼈가 서로 유합이 되는 게 정상적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유합이 되지 않고 견봉골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뼈가 약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팔을 올릴 때 자꾸 걸려서 충돌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서 견봉골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후방 관절낭 구축, 어깨 관절이 구축이 심할 때 이렇게 팔을 올리면 자꾸 충돌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견갑골 운동 이상, 견갑골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또 팔을 올릴 때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팔을 올릴 때 상완골이 충돌 현상이 발생하면 견봉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상완골에 이 부딪히는 부분 여기를 대결절이라고 합니다. 대결절. 대결절이라는 것은 회전근개가 힘줄이 붙는 자리 이것이 대결절입니다. 튀어나왔는데 좀 큰 튀어나온 거 그 대결절. 소결절은 앞쪽에 있습니다. 견갑하관이 붙는 이 위치를 소결절이라고 그러고 더 큰 결절을 대결절을 하는데 이 결절에 골절이 과거에 있었던 분 뼈가 좀 어긋나서 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을 올릴 때 더 잘 걸리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견관절 불안정해서 자꾸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견봉이란 것은 뭔가 하면 어깨 관절을 덮어주는 이것을 견봉이라고 합니다. 이 견봉은 견갑골의 뒤쪽에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덮여져 있고 견봉의 앞쪽은 쇄골이라는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봉 쇄골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견봉이 골유합이 안 된 견봉골이라고 있습니다. 견봉 끝에가 이렇게 뼈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제 이건 선천성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릴 때는 증상이 없지만 나이 들면서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견봉의 모양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랫형, 평평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충돌 증후군의 발생률이 제일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평평이면 간격이 넓기 때문에 팔을 올릴 때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17%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커브드 타입이 있습니다. 약간 휜형 43%에서 커브드 타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만큼 휜 거 훅 타입, 갈고리 모양으로 많이 휜 그런 형태, 이것이 약 40%에서 훅 타입에서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